이 나이에 또 직권이야. 아니 소개시켜. 손에 펴서 따면 아빠가 병원비 좀 뿌려주세요 그랬더니 지점장하고 치네. 지점장으로 치네. 야 같이 좀 뿌려주라. 같이 넣어 옆에다가 같이 위아래. 같이 넣어요. 다섯 명 돼야 되겠다. 자. 위아래로 같이 넣어. 인삼 방식 보겠습니다. 특정 이용 방식의 두 번째 항목이 인삼입니다. 보험의 목적 보시면 보험료 납입일에 속한 해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2년근 이상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2년근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삼은 몇 년요? 2년. 인삼이니까 2년. 인삼은 2년. 2년근 이상의 인삼으로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인 해가름 시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름 시설은 칠까요? 인삼하고 해가름 시설. 해가름 시설이 뭔지 아시죠? 네, 까맣죠. 네, 그렇죠. 까맣죠. 이 근방에서도 짓나요? 아니죠. 아니죠? 뭐 꺼졌나요 또? 쭉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있더라고요. 이게 지워버렸는데 제가 네이버에 댓글을 계속 다시면 이렇게 중간에 꺼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한 손해 보겠습니다. 주계약에서 보상한 손해 같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자연재해하고 화재. 태풍, 강풍, 집중호우, 침수가 있고요. 화재. 그다음에 2번에 인삼은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결정된 연금별 가액을 한도로 피해율에 따라서 보상하고요. 연금별 가액은 해당 연금가에 투입된 생산비를 기초로 해서 산정한다. 세 번째, 인삼 재배 시설은 다음과 같이 보상하는데 보험 가입 시 결정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뭐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똑같은 내용이 것이고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보상하는 손해는 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먼저 자연재해, 화재,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는 피해율에 따라서 생산비를 기초로 해서 산정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해가름 시설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거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있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읽었던 내용 이제 계속 있습니다, 이거. 자, 읽으면 다 읽어버리죠.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지로 가지로 생긴 손해. 계속 있습니다. 2번도. 수학 뒤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게으른 거죠? 게으른 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초 작업, 시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동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번. 원인을 직접 환자를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그래서 병해충 하나 밑줄칠까요?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직접 간접 묻지 않네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것은 뭐라고요? 병해충. 병해충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보죠.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재방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자, 6번.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은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그다음 7번.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8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은 지금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내용들은 거의 매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수영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잡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골라내서 품목별로 골라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이게 이제 그 품목별로 보험기간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품목별로 특정 이용 방식에서 계약 체결 24시인데 임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인삼은 언제까지라고요? 10월 31일. 그 다음에 단 10월 31일 이전에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보장이 종료되고요. 그래서 10월 31일까지 피해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있고요. 10월 31일이네요. 자, 인수 보겠습니다. 인수. 보험 가입 지역입니다. 특정 이용 방식 인삼의 가입 지역은 전국이네요. 전국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특정 이용 방식은 지금 계속 전국입니다. 특정 이용 방식은 전국이고, 오히려 특정 이용 방식 하니까 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게 또 함정이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입 자격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가능 지역 인사물 몇 제곱평방미터 이상이요? 1000제곱평방미터 이상. 1000제곱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 가능하고요. 1, 2, 3번도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분리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 2번. 계약자를 주된 기적자가 아닌 다른 가족 등은 명의로 할 수 없다. 오케이. 3번.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임차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농지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자, 오케이. 그래서 1, 2, 3번도 지금 계속해서 가입 자격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가입 자격. 그 다음 가입 대상이 보겠습니다. 1번 보험 가입 대상은 통상의 영농 방법에 의해 인삼을 경작하는 농지인데 인삼을 주의할 게 인삼 재입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몇 년근 이상이라고요? 2년근. 2년근입니다. 2년근 이상의 인삼으로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에 대해서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 연도에 연금 플러스 1년 적용하여 보상하는데 단 6년근은 인수 불가합니다. 그래서 2년근 미만은 안 되고 6년근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인수 불가하고요. 6년근 하면 그 인삼이 거의 뭐잘 속이 빈다고 하나요? 흙은 무처럼 바람이 네, 그렇다. 뭐라고요? 무처럼 바람이 네. 들어간다. 끈다고 이게 더덕도 너무 오래된 네. 식감 없이 퍽퍽 네. 그러시는데 더덕하고 자, 우리 더덕은 없죠 지금. 네. 인삼하고 더덕. 자, 계약 인수 단위 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몇만 원? 300만 원. 계속 나옵니다. 3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이 제외하고요. 그러나 같은 지역 동네에 있다면 둘이 합해서 가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증권당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 돼야 된다고요? 300만 원 이상이야 되겠습니다. 300만 원. 그 다음 인수 제한 농지 보겠습니다. 인수 제한. 인삼 가입 시 인수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인수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 먼저 보죠. 몇 년근? 2년근. 2년근 미만? 몇 년근 이상? 6년근. 이건 별표 쳐놓고 밑줄 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특징이 2년과 6년이라는 거. 인삼을 재배하시는 우리 금산 쪽이라든가 이쪽은 뭐 잘하실 텐데 저희는 외워야 되니까. 인삼 재배는 저희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2년근 미만 6년근입니다. 아마 출자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에 대해서는 인수 제한입니다. 자, 우리가 재배하기 위해서 암화하고 인삼은 뭐가 심하다겠죠? 해거리가 심하다고 배우셨습니까? 해거리가 심한, 이 정도 심할지 몰랐네요. 10년씩이나 영양분을 다 흡수해버린 것 같습니다. 10년, 몇 년? 10년. 너는 6년이네요. 너는 6년. 그 다음에 과수법계 임야는 10년. 바깥은 건 10년인가 봐요. 10년. 2년, 6년, 10년. 그 다음에 3번에 두둑 높이가 몇 cm? 15cm. 15cm 동그라미 치시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인수 제한 농지는 인삼에 대해서는 가로 넣을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2년근 가로, 6년근 가로, 10년 가로, 15cm 가로. 그렇게 해서 1, 2, 3, 4번 써놓고 이렇게 하나 작성하라 그러면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해야죠. 오케이. 정답입니다. 해야죠. 오케이. 마음에 듭니다. 해야죠. 한 분만 합격하셔도 저희 손에 평가받는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가 이미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 미쳤다고 보험 받아주겠습니까? 이미 발생해버렸는데. 그 다음 6번입니다.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농지. 여기 가봤더니 잡초가 무성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해가림 시설이 다 지금 다 노후가 돼서 다 쓰러져 가고 있고 이런 경우는 안 받겠다 이거죠. 그 다음 하천 부지. 아까 살펴봤었죠? 하천 부지에는 언제 침수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7번.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받지 않고요. 그 다음 8번에 이게 좀 특이해요. 군사보호시설 중 전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군사보호시설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 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지는 영업장별 전결로 인수 가능하죠. 영업장별 전결이 영업장 만들어야겠다 이거죠? 네, 전결이란 의미가. 그 다음에 통제보호구역 보겠습니다. 민간 통제선 2구지역 또는
이북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예각 경계선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은 우리가 통제보호구역으로 보고 있네요. 300m.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문통선이라고 하나요? 통상적으로. 그쪽 안에서 농사하신 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생활해 보니까 좀 위험하신데 농사를 잘 치시더라고요. 인수제한 농지 보부터. 자, 또 9번입니다. 자, 섬에서 과수원 되겠습니까? 안 된다겠죠? 연륙교가 있으면 가능하죠? 없고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운행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손해 평가가 불가능해서 안 되고요. 그 다음 기타 부적절한 농지가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의 가입 시 인삼재배시설도 우리가 보험 가입 대상이었죠? 근데 그걸 인수 제한하는 거 보겠습니다. 농림축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규격이 맞지 않는 규격시설이 있나봐요. 이거 맞지 않는 것은 안 되겠고요. 그다음 목적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보험 강시 공사 중인 시설. 이 공사가 안 끝났다 이거죠? 공사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보험 가입해놓고.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이 경우가 우리가 풍수의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죠? 이런 데 이미 가입된 것은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 버섯입니다. 버섯. 이 버섯도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특정 이용 방식에 속하죠? 특정 이용 방식. 버섯 하면은 우리가 무슨 버섯이 생각납니까? 느타리 버섯입니까? 저는 표고버섯이 생각납니다. 표고버섯은 저희 장흥이라고 있어요. 표고버섯은 별도로 있죠? 별도로 없습니까? 네, 그냥 버섯이라고. 아, 같이 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 보겠습니다. 특정 이용 방식 보험, 버섯 보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먼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 가능하네요. 버섯 재배용 단동, 연동, 유리온실 하우스가 있습니다. 단동과 연동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연동 2개, 오케이. 단동과 연동, 한 개 있는 비닐하우스 2개 연결된 게 연동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구조 해석 및 적산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 안전성 및 지휘도할까가 산출이 불가능한 시설은 보험가액에서 제외하고, 이건 회사니까 농협에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 열 필요 없어 보입니다만. 2번에 부대 시설 보겠습니다. 버섯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로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고요. 2번 보험 목적물은 관수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환기시설로 하는다 했으니까 2번 쫙 밑줄 치겠습니다. 2번은 쫙 밑줄 치시고, 자, 관수시설 동그라미, 보온시설 동그라미, 난방시설 동그라미, 냉방시설 동그라미, 환기시설 동그라미. 이걸 하나한다 하겠습니까? 이것만 하겠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거 한번 써봅니다. 보험의 목적에서는 다른 거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이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뭘 써봐요? 관수시설. 물 흘러가는 거죠? 네, 보온시설. 온도 조절하는 거. 난방시설. 보온과 난방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난방, 냉방. 다 보온시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난방, 냉방. 그 다음에 환기시설. 이것은 보험 목적물이 되고요. 써야 되니까요. 보험 목적물은 쓰세요. 그러면 관수시설, 보온시설, 관복, 난냉, 환 이렇게 되죠. 관복, 난방, 냉방. 난방이 들어가니까 냉방도 들어가야 되겠죠. 공기 통해야 되니까 환기시설. 그 다음에 3번에 소화기에 사용하는 선별기, 냉장고 등 농업용 시설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대시설과 구분되는 직기 부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되고요. 3번에 느타리 버섯입니다. 균상 재배가 뭡니까? 균을 투입해서 재배하는 거죠. 균상 재배. 그래서 최저 구조 안전성 기준 이상의 농업용 시설물에서 균상 재배하는 느타리 버섯이고요. 4번에 표고버섯입니다. 원목 재배가 있고 톱밥을 해서 하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번 최저 구조 안전성 기준 이상의 농업용 시설물에서 원목 재배 또는 톱밥 배지 재배하는 느타리 버섯이고요. 자, 보상하는 손해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목적이 아래의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는 보상한다 되어 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침수, 낙뢰가 여기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폭설이 들어와 있어요. 폭설은 체크하시고요. 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낙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버섯에는 폭설과 낙뢰가 들어있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렇죠? 시설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까 유리온실 하우스 있었죠? 그 다음에 단동, 연동 하우스에 우리가 폭설 내리면은 무너져 버리죠? 그 다음에 낙뢰, 벼락 맞아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저수해가 있습니다. 저수해가 뭡니까? 새. 그렇죠. 새또
조가 세고 수는 뭡니까? 짐승. 그래서 새와 짐승의 입은 피해. 조수해. 새와 짐승입니다. 멧돼지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조의 대표적인 것은 뭐 까마귀와 까치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 많던 참새는 어디 갔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그 많던 그럼 제비는? 갔죠. 네. 낮춘게 갔습니까? 제비는 갔다 합니다. 어디로 갔어요, 근데? 강남차에 갔습니까? 강남이 어딥니까? 사인. 네? 사이판? 아니요. 쌀이 있는 곳이요. 아, 쌓여있는데. 아, 유머가 그렇게 통하구나. 강남 스타일. 전 세계를 아주 열광에 더하이로 물들였던 강남 스타일. 그 노래는 안 하려겠는데. 강남 스타일. 좋습니다. 강남. 어디로 갔다고요? 강남 갔다. 제비가 강남 갔답니다. 강남이 실제로 어디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저번 들었는데. 네? 베트남 쪽이랍니다. 베트남. 그쪽이 따뜻하잖아요. 거기 갔다고 합니다. 베트남.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제비 요리가 많더라고요. 제비집 드셔보셨습니까? 전 그 어렸을 때 제비집 요리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쪽에서는 굉장히 고급 요리래요. 제비집이라서 집에 있는 제비집 먹으려고 했더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저희 시골에는 제비가 없어졌어요. 그쪽으로 가나요? 이것도? 아, 없더라고. 그 많던 차마 밑에 또 제비 더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처마가 없어졌어. 아, 차마가 없어졌어? 농약 때문에 많이 그런 것도 같고요. 제비가 없어졌어요. 그 지난번 굉장히 흔한 새였는데 어렸을 때 제비하고 참새. 오지가면 포장마차에서 참새를 구워 먹던 저수혜입니다. 새와 짐승. 그 다음 3번 느타리버섯은 유해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느타리버섯이 사멸된 경우에 한해서 보상. 사멸의 동그라미 칠까요? 사멸. 다 없어진 걸 말하네요. 느타리버섯. 사멸. 4번 표고버섯은 유해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표고버섯의 원목이 추후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에 보상한다. 원목이 동그라미 칩니다. 표고버섯. 저희도 그 시골에서 집이 그 장어가 가까워서 저희 산에서 참나무를 베어가세요. 참나무에다가 균하려고. 그다음에 벌목 하시고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 그렇게 주시라더라고요. 그 나무에다가 균사 이렇게 넣어서 주시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럼 버섯이 열리대요. 그걸 따먹어요. 네, 그 따먹은데 몇 년 지나니까 나무가 굉장히 가볍대요. 그 안에가 이제 다 빠져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더 이상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던데 이거 원목입니다. 원목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표고버섯의 원목이 추후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고요. 원목 몇 년 정도 된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더라고요. 나무가. 영양분을 다 빼먹은 것 같아요. 재해점입니다. 태풍 했죠? 태풍은 얼마라고? 14m per sec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랍니다. 14m per 메타라고 그러죠? 14m per second. 근데 영어식으로는 미국 뭐라고 한다고? 14m second. 미러색 이러던데요? 미러색 몇 번 들어봤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영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하겠고요. 뒤에 A가 있어요. R로. 왜 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R가 나와요. 그냥 계속 평방메타로 하지는 제곱평방메타로 하지 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때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흡입니다. 몇 시간?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얼마? 80. 누적 강수량 80. 자, 폭설입니다. 자, 폭설은 여기 나오니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폭설. 자, 기상청에서 대설. 지난번에 대설이었죠? 네. 근데 눈이 안 와요. 대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 대한인가요? 대한, 소환, 또 뭐가 있나요? 세 개잖아요. 뭐 어디 누가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이런 걸 말씀하시던데. 얼른 생각 안 나네. 대한, 소환, 뭐가 있잖아요. 또 말 안 했는데요? 이제 그건 아시나요? 삼계탕 먹는 날은 초복, 중복, 말복은 아시고 눈 오는 날은 모르시구나. 자, 폭설입니다. 대설주의보, 대설경보를 발령할 때 해당 지역에 눈 또는 몇 시간? 24시간 선물합시다. 24시간. 24시간에서 심적 설량이
눈이 쌓인 것이 몇 cm라고요? 5cm. 그래서 24와 5cm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하나 정도는 출제할 것 같아요. 왜냐? 저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 손해평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평가가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태풍은 메타세크고요. 14 미타세크. 집중호우는요? 12시간에 누적해서 80mm. 집중호우가 있으니까 뭣도 있는 거죠? 폭설도 있는 거죠?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것이 집중호우. 눈이 한꺼번에 내린 게 폭설. 폭설은 몇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24시간. 이런 경우가 좀 둔가 보죠? 자, 24시간에서 몇 cm? 5cm. 또 이것도 50mm 이상 이렇게 하지는 또 여기 cm도 해놨어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자, 4번 침수입니다. 침수가 뭡니까? 물에 잠기는 거죠. 침수에 또 별표 치죠. 침수. 비만 많이 내리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죠. 상습 침수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지면부터 몇 cm요? 15cm. 15cm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15cm 이상 잠긴 상태를 침수라고 합니다. 15cm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들 무릎이요? 발목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발목 좀 더 올라가요. 그겁니까? 발목 조금 올라가면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5cm입니다. 몇 cm요? 15cm. 몇 cm요? 15cm. 이것도 150mm 이상이라고 또 안 하고 cm를 해놨습니다. 단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낙뢰입니다. 낙뢰가 번개친 거죠? 번개천. 내용과 지표물체 사이에 생기는 방전 현상을 일반적으로는 벼락이나 또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이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기상청에서 낙뢰를 확인해 준다네요. 기상청에서 낙뢰 벼락 쳤다. 가끔씩 벼락 칠 때 무섭죠? 무서워요. 가끔씩 여름철에 천둥번개 치면.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번부터 10번까지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야죠. 제가 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11번까지 똑같은 속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여기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고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에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재발된 등에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침식활동 등 지하수로 인한 손해,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제조 작업 시기 관리 등 통상적인 협력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충해로 발생한 손해, 계약 체계 및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관련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여러분들 읽어보셨는데요. 이 버섯 중에서 특이한 게 있나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어떤 게 없었던 거죠? 앞에서 지금? 그렇죠. 5번이 있었죠. 5번에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5번.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이거는 있었고요. 또 있나요? 없죠? 나머지 똑같죠? 앞에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침식 활동하고 지하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2번. 도난 분실. 도난 분실. 자연재해 저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하고 침식 활동하고 지하수로 인한 손해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버섯. 왜 이게 버섯이 지하수와 관련돼 있나요? 물 줘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다른 건 물 안 줍니까? 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균산. 예,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2번은 왜 그런가? 도난 분실 왜 나옵니까 갑자기? 다른 것은 도난 분실 때가 이거 들고 가기 쉽나요? 따고 가버리니까. 따고 가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 언제 시작합니까? 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시작하죠? 네. 이것은 매일 필요 없겠습니다. 보험 종료일은 보험 종료에 기재된 보험 종료 24시간이고요. 자, 계약 인수 보겠습니다. 자, 계약.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특정 이용 방식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부 전국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버섯은 역시 지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인데 느타리 버섯은 균상 재배입니다. 균을 심어서 재배하는 방식에서는 가입적은 강원, 경기, 경북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 적으셔야 돼요. 강원도에서도 어디에만? 영어요. 영어라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어라면 느타리 버섯 생각난다니까 이제. 느타리 버섯. 그 다음에
가평하면 저 가평하면 군대 생각났는데 가평은 자신 유명한데 느타리버섯도 많이 하신가 보죠? 가평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 가평 그 현리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청도는 손대? 청도는 손대. 경북 지역에 계시면 청도 소싸움인데 우리는 느타리버섯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평, 광주, 양평, 포천. 포천에서 제가 근무했습니다. 포천. 포천 눈 올 때마다 눈.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시는데요. 4월 달에 눈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4월이요? 네, 4월에 눈이 오는 거예요. 4월에. 아침에 쌓이는 거야. 이야, 대단하네요. 이쪽은 안 오잖아요. 생각도 못 하시죠? 4월, 5월까지 눈이 와요. 포천. 군대 생활 열심히 했었습니다. 포천 1동 막걸리, 2동 막걸리. 포천 막걸리. 네, 맞습니다. 포천에 뭐지? 그랬는데 포천 막걸리. 그래, 포천 막걸리 내 느타리버섯 쓰냐고. 이거. 포천 막걸리 느타리 버섯 주는 거 같아요. 제가 군대 근무 근처가 전부 느타리버섯 쪽이네요. 강원도 영월, 가평, 광주, 양평, 포천, 청도. 청도는 생소하겠네요. 청도. 근데 이거 써나가면 아무튼 써야 될 것 같아요. 써야죠. 지금 이게 보험가입증은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왜냐면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이. 진짜 포기시고 저랑 모르잖아요. 어쨌든 2차는 합격해야 되니까요. 자, 2번에 보면 표고버섯이 있네요. 표고버섯은 경북 문경하면 뭐가 생각나죠? 문경세계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앞으로는 또 표고버섯. 장흥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장흥은 표고버섯으로 굉장히 군 살림이 나아졌던 동네입니다. 많이 재배하시죠? 이 장흥이 이게 맞나 봐요. 표고버섯. 그다음 충남 쪽에서 많이 한 건 처음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공주, 보령, 부여, 서천, 청양 쪽에서는 표고버섯을 많이 하네요. 저 서천은 좀 의외네요. 바닷가인 줄 알았더니. 그죠? 서천이 바닷가 아닙니까? 공주, 보령, 부여, 서천, 청양 쪽에서는 표고버섯이 유명하다 봅니다. 표고버섯. 이거 나오면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그다음 보험 가입 자격은 다 똑같습니다. 재배하는 경작자고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 자격은 농업 가입 가능 지역에서 버섯 재배용 시설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시고요. 느타리버섯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요.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요. 자, 보험 가입 대상 보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다 됐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버섯 재배용, 단동, 연동, 유리, 원실, 하우스. 그 다음 회사 구조해석에서 하는 거. 이건 우리가 별 부담이 없고요. 2번 동그라미 2번에 부대 시설의 보험 가입 대상이 있죠. 버섯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로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은 아까 살펴봤죠? 관수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환기시설로 한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직기부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겠고요. 그 다음 3번에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 최저 구조 안정성 기준 이상의 농업용 시설물에서 재배하는 느타리버섯이고요. 표고버섯도 마찬가지겠죠? 구조 안정성에 최저 기준이 있나봐요. 그 다음 계약 단위 인수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약 단위 인수는 자, 그 전에는 우리가 뭐 300만원 단위였는데, 보니까 여기서는 시설 한 단지 단위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동, 단동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설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 2번에 최소 가입 면적 보겠습니다. 최소 가입 면적 보니까, 최소 가입 면적은 단동 하우스는 1000제곱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 연동이 좀 특이해요. 단동이 1000이면 둘로 나눠야 되니까 500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좀 더 적죠? 그래서 연동은 아마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준가 봐요. 그래서 400이에요. 연동은 400. 버섯 지역에서 한 제한이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단지 내 시설 한 동 단위로 한다겠고요. 그 다음에 연동 하우스 및 유리온실 한 동이란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도 나올까요? 모의고사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기둥, 중방이 보니까 걸친 걸 말하네요. 걸친 거. 중방, 그 다음에 방풍벽, 석가래, 이것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중방은 좀 특이한 내용 같습니다.
중방.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중방. 그 다음에 단지 내 버섯은 일부만을 할 수는 없고요. 이거 똑같죠? 다 일부만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동, 연동 하우스, 유리온실, 내재해형 하우스, 버섯 제외사는 각각 분리해서 단지별로 보험 계약하고요. 자, 인수 제한 목적물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한 목적물 받지 않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자, 똑같은데요. 판매를 목적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 아까 우리 있었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었죠?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동, 창고동 등 버섯 재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버섯 재배와 관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되겠고요. 피복제가 없거나 버섯을 재배하고 있지 않는 시설도 안 되겠고요. 4번 하나 체크할까요? 4번은 부주 안정성 분석 결과 허용 적설심이 7.9cm 미만 또는 허용 풍속이 10.5m 이상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받지 않네요. 7.9하고 10.5 버섯에 나온 인수 제한.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한 번에서는 안 되겠는데요. 한 번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때 한번 틀려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틀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분 나오면 더 어렵겠습니다. 목재, 죽재 및 주석가래가 이거 파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자, 22.2mm 미만의 파이프로 시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 돼. 22.2. 이게 더 중요한가 보죠? 7.9, 10.5, 22.2. 이것은 나중에 몇 번 써보겠습니다. 써보고 틀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구조체 피복제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건축 또는 공사 중인 시설, 하천 부지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시설,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 지약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 제한이고요. 다음에 보니까 가로대가 없는 시설, 시설 폭 3m 미만, 시설 높이 1.5m 미만, 시설 길이가 5m 미만 시설에 대해서 받지 않네요. 14분 나 체크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모르죠. 또 나오고. 자, 2번 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인수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하우스, 큰 느타리버섯 밑줄 칠까요? 이게 있나봐요. 큰 느타리버섯 이것은 받지 않네요. 또 새송이 버섯 이게 안 받죠? 그건 알 수 없죠. 큰 느타리버섯은 새송이 버섯. 아까 우리가 밀감은 뭐만 받았습니까? 원주 밀감만 받았는데 버섯 중에서 큰 느타리 버섯은 인수 제한 품목이네요. 그 다음에 균상 재배 예외로 하는 거. 우리가 균상 재배를 한다겠죠? 그다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요. 그다음 3번에 표고버섯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원목 재배와 톱밥 재배. 아까 장어 유명하다겠죠? 자, 통상적인 재배 및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원목 5년 차네요. 그래서 아까 좀 가벼워진다 했잖아요. 5년이 지나면 그런가 봐요. 5년 차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5자가 많이 나오네요. 50. 원목 재배 톱밥 배지지의 유예 방법을 제외한 표고버섯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5년차 이상인 목재, 원목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대담감하겠습니다. 끝나네.